그날 아침, 지은은 언니 민지와 함께 시골 농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민지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언니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 된 것이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민지 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민지는 28살,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지켜왔다. 두 사람은 혈연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의붓자매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고 지은에게 민지는 단순한 언니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 이번 여행은 민지의 제안이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네. 주말에 농장으로 가서 쉬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흔쾌히 동의했다.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시골의 평화로운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생각이었다. 버스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너 요즘 남자친구 없지? 왜 그래?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처럼 완벽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요. 그 말에 민지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지은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농장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짐을 풀었다.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며 여기서 직접 채소도 따고 산책도 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오후에 지은과 민지는 밭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토마토를 따며 웃었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멈췄다. 지은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이 고개를 들자 민지가 다가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키스였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언니. 이게 무슨?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 너를 사랑해. 여자로서. 그 순간부터 지은의 마음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녀는 민지를 밀치고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현실인가? 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민지와 함께할 때마다 느껴지던 따스함, 그게 단순한 자매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부모님은 이미 이혼으로 상처받았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저녁이 되자 민지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화 좀 해, 제발. 지은은 문을 열었다. 민지는 울면서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변했어. 나도 혼란스러웠어.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 하지만 억누를 수 없었어. 지은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언니, 우리는 가족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만약 엄마가 알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미 의심하고 있어. 나 때문에 재혼 생활이 힘들었대.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생각했다. 남자친구와 사귄 적은 있었지만 깊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민지와의 키스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거부감보다는 두려움이 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비난받을까 봐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자.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민지는 슬프게 웃었다. 그럴 수 있을까? 나의 감정은 변하지 않아. 귀환하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했다. 서울에 도착하자 지은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런데 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지은아, 민지랑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무 일도 없어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가 이상해. 너한테 너무 집착해? 그 애, 남자친구도 없고. 걱정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다. 가족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와 대화하다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드라마에 레즈비언 나오는데 솔직히 이해 안 돼.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잖아. 동료의 말에 지은은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우리 거리 두자. 민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밤늦게 지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왜 그래? 나 때문에. 민지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지은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사회가, 가족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민지는 안으로 들어와 지은을 안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 그 안아줌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민지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나도 모르겠어. 언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여자 선배를 좋아했던 일, 그로 인해 왕따당했던 일, 그때부터 숨겨왔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다시 느껴졌어. 지은은 듣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만약 공개되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거야. 이 부분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일기를 쓰며 생각을 정리했다. 언니를 사랑하나? 아니면 그냥 의존인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랑 같이 저녁 먹자. 중요한 화 있어. 지은은 불안해졌다. 가족 모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 모임은 어머니의 집에서 열렸다. 지은과 민지가 도착하자 어머니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봐.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 알아?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숨이 멎을 듯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지은이를 이상하게 보는 거 오래전부터 느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그 말에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병이라고?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 나 진심이야.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지은은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소리쳤다. 너희는 자매야. 이런 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사회에서 비난받을 거야. 특히 민지 너, 교사잖아. 직장 잃을 수도 있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래서 숨겨왔어. 하지만 더 이상 못해.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민지 언니를 좋아해. 그런데 무서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너까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날 모임은 파탄났다. 어머니는 민지를 집에서 쫓아냈고 지은에게도 생각 잘해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커졌다. 가족을 배신하는 건가? 아니면 자신을 배신하는 건가? 다음 날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답했다. 우리 만나자.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피곤해 보였다. 엄마가 나한테 상담 받으라고 했어. 동성애 치료래. 지은은 충격받았다. 치료?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도 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우리 엄마 세대. 지은은 손을 잡았다. 언니, 포기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지면 그녀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될까? 며칠 후,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그녀에게 물었다. 너 언니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레즈비언 아니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그 소문이 출처는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지은의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항의했다. 왜 그래? 우리 사생활이야.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너희를 구하려고. 이건 잘못된 길이야. 민지는 학교에서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이 불러 개인 생활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그만둘까 봐. 지은은 안타까워하며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 안아줌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 지은의 친구 수진이 그 광경을 보고 지은아, 너 정말? 라고 물었다.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응, 민지 언니를 사랑해. 수진은 충격받았지만 지지했다. 힘들겠지만 응원할게. 그러나 모든 친구가 나양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는 그건 비정상적이야 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었다. 지은은 사회의 정형을 느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한국의 LGBT 운동, 법적 지위 등을 공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동성결혼은 불법이었고 차별이 만연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갈등이 고조되던 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였다. 지은과 민지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민지는 죄책감에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 포기할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언니,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너희가 상처받을 거야. 퇴원 후 어머니는 민지를 설득하려 애썼다. 남자 소개해줄게. 정상적인 삶 살아.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정상적이야.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이해해줘. 우리는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내적 투쟁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할까? 가족을 포기할까? 그 와중에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 중 실수한 것이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언니, 성성해. 민지가 눈을 뜨자 지은은 말했다. 우리 함께 할게. 포기 안 해.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다.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민지의 사고 후 가족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지은과 민지의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걸 보니? 내가 잘못됐나 봐.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사회가 문제야. 조심해.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여전히 압력을 느꼈다. 민지가 퇴원한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이사 소식이 어머니에게 전해지자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어머니는 이웃들이 뭐라 할까? 라고 걱정했다. 지은은 우리 삶이야. 신경 쓰지 마.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사회적 압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민지의 학교에서 동료 교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 선생님, 여자랑 산대요. 이상하지? 교장 선생님이 다시 불렀다. 개인 생활이지만 학생들에게 영향 줄 수 있어. 주의해. 민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 사랑이 학생들에게 무슨 해가 돼?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결국 민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일 찾을게. 지은에게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지은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그녀는 퇴근 후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힘들어. 왜 우리 사랑이 죄가 돼?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인내하자.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옛 친구 하나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내 친구가 레즈비언이래. 충격적 익명이었지만 지은은 알 수 있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먼 친척까지. 정말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를 배신해? 민지는 무시하자라고 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이 사건으로 지은의 내적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내가 잘못된 걸까? 상담사는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회가 문제죠. 그 말에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제 그만해. 민지랑 헤어져. 지은은 거부했다. 못해. 언니 없인 살 수 없어. 어머니는 울면서 떠났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듯했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곳이 많았다. 민지는 지친 모습으로 지은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지은은 함께니까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했다. 이 선택이 옳은가? 고조되는 긴장 속에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지은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제주에서도 시선이 느껴졌다. 호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지은은 패러노이어가 생겼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 민지는 상상일 거야 라고 했지만 불안은 커졌다. 귀환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렸다. 어머니가 민지의 옛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데려왔다. 이 사람과 만나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민지는 분노했다. 엄마, 왜 그래? 나 남자 좋아한 적 없어. 어머니는 시도해봐 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언니, 가지마. 민지는 남자를 쫓아냈다. 이 사건이 가족의 최종 대립을 불러왔다. 어머니는 너희 중 하나가 집을 나가라고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지은과 민지는 선택해야 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할 것인가?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녀는 밤새 울며 생각했다. 어머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민지 없인 안 돼. 다음 날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 독립할게.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서 인물들의 희생이 드러났다. 민지는 직장을 잃었고 지은은 친구들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독립생활이 시작된 후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렸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일상은 달콤했지만 외부의 압력이 지속됐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사는데 이상하지? 지은은 귀를 막고 싶었다. 민지는 신경 쓰지 마라고 했지만 그녀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문제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억울했지만 항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그만둘까? 민지는 안 돼. 우리 함께 버티자.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희처럼 가족과 싸우는 사람 많아. 한 멤버의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는 우리도 변화를 만들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임 후
누군가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그 사진이 퍼지면서 지은의 회사에까지 도달했다. 상사가 불렀다. 이 사진 뭐야? 회사 이미지에 해대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해고였다. 미안하지만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지은은 충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에게 울며 말했다. 나 잃었어. 모든 걸 민지는 안아주며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원망이 싹 텄다. 언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이 원망이 관계에 금을 가게 했다. 지은은 민지와 다툼을 벌였다. 왜 그때 키스했어?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민지는 상처받았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 수진이 그녀를 맞아주었다. 생각해봐.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다.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다. 민지 없인 안 돼. 이게 내 선택이야.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너희 아직도 함께야? 나 아파.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지은과 민지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포기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못해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너희가 행복하면 그만두마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이 변화가 희망을 주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민지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한 모임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의 손을 잡고 버텼다. 개인적인 배신이 다시 일어났다. 민지의 옛 동료가 학교에 민지의 성적 지향성을 폭로했다. 그런 사람이 교사였다니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은 그녀를 지켰다. 우리 함께 이겨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아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성장을 느꼈다. 처음에 혼란해서 이제는 확신으로. 그녀는 일기를 쓰며 사랑은 싸움이다 라고 적었다.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가족 모임에서 너희를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위기가 다가왔다. 지은의 친아버지가 나타났다. 이혼 후 연락 없던 아버지가 소문 들었어. 부끄러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내 삶이야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가족 명예를 더럽히지 마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우리 함께 할게. 이 대립이 최종 결정을 촉발했다. 지은은 모든 걸 걸고 사랑을 선택했다. 최종 대립 후 지은과 민지는 더 강해졌다. 아버지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아빠, 이해 못하면 가 라고 말한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민지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렸다.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되었다. 토크쇼에 출연해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가 필요해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그들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태국에서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 흘렸다. 귀국 후 어머니가 축하했다. 행복해 보이네. 완전한 수용이었다.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후 반응이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이게 내 목소리야. 민지는 교사로 복귀했다. 새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칠게.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가끔 밤에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비난, 가족의 배신. 민지가 위로했다. 지나갔어.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게 마무리됐다. 가족이 모여 웃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나도 배웠어. 사랑은 형태가 없어.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았다. 행복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LGBT의 투쟁은 계속됐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대가를 보았다. 지은과 민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다.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 아니면 사회의 피해자일 뿐일까? 당신은 이 사랑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나?